안녕하세요. 초록책갈피입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세 번째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성공을 위한 365일 명상. 꼭 성공한다는 믿음과 희망을 가져라. 믿음과 희망을 버리면 불행해진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신의 아들이기라도 한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왜 그럴까 하고 몹시 궁금한 생각이 든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된다.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많은 문제들과 좌절들과 실패들을 안고 산다. 다만 그것들에 대처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다를 뿐이다. 그들은 불행에 빠졌다고 해서 희망을 절대 놓지는 않는다. 그들에게는 현재 상황이 어떻든 자기 마음속에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조언하기는 쉬워도 자신에게 불행이 닥치면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여간 쉽지 않다. 그러나 실패에 무릎 꿇지 않는다면 결국 성공이 찾아온다. 즉, 믿음과 희망만 잃지 않는다면 극복하지 못할 불행은 없다. 믿음은 튼튼한 토대를 필요로 한다. 어느 종교나 가장 근본적인 교의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다. 냉소주의와 불신을 버리지 않는 한 절대자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능력과 당신이 숭배하는 신에 대한 믿음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자신과 자신의 믿음을 떠받칠 믿음의 토대를 만들어야만 한다. 그 토대가 단단하다면 당신의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들을 바로 몰아낼 수 있다. 그러나 그 토대가 당신이 믿는 원칙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때때로 공격해오는 의심과 두려움의 강풍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엇을 왜 믿는지 똑똑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의 토대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자유인은 두려울 것이 없다. 당신이 자유인인 이상 넘지 못할 장애물은 없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안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당신에게 제약이란 스스로 가하는 것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미국은 자유를 위한 독립전쟁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대공황, 대통령직 사임, 그리고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여러 사건들을 굳건히 이겨냈다. 이때 그 원동력은 미국이라는 민주적 정부가 인간의 고유한 선에 대한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 대부분의 나라는 전제정치와 독재가 아닌 낙관주의와 희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당신의 자유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당신의 애국심을 찬양하라.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실험인 민주주의의 참여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라. 자기 기만은 정신을 죽이는 암이다.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면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게 된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자신이 되고자 하는 인간형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가지 않는 한 자신의 잠재력을 깨달을 수가 없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성장은 자신에 대한 정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자신이 분명 해낼 능력이 있음을 아는 일을 실패해놓고 그 실패를 합리화하려 든다면 성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벽을 쌓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알고 그것에 대해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어야 자유로이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성과를
정직하게 평가하기를 꺼리는 마음이 만드는 의심과 두려움에 저지당하게 될 것이다. 확실한 신념을 가져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는 웹스터 사전에는 신념에 대해 어떤 사람이나 생각이나 사물의 진실성, 가치 혹은 신뢰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 논리적인 증명이나 물질적인 증거에 의거하지 않은 믿음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이처럼 신념은 무형의 추상적인 관념이며 아직 어쩌면 영원히 입증되지 않은 어떤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려는 마음이다. 물론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지녔다고 해서 모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할 용기를 갖게 된다. 살다 보면 자신에 대한 신념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없는 때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위대해질 수 있다는 직관을 받아들여야 한다. 물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자신에게 실망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결코 잠재성을 실현할 수 없다. 아예 노력조차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세상이 다 평화롭다. 평화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안으로부터만 온다. 따라서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평생 노력해야 한다. 특히 오늘날은 주위 세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타인들과의 관계가 많아지면서 당신의 개인적인 안전은 위협을 받게 되었다. 변화는 어느 것이나 특히 커다란 변화는 위협적이다. 그러나 인생의 도전들에 대응하여 정신적인 성장을 이룬다면 변화무쌍한 인생에 훨씬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인간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함께 섭취하라. 마음의 평화 없이는 자유인이 될 수 없다. 마음의 평화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확고한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넘치며 외부의 힘들에 흔들리지 않는다. 또한 그런 사람의 자기 신념은 하나님의 규율과 타인의 권리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어떤 목표든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다. 이때 신념은 영혼의 양식을 섭취할수록 좋다. 영혼의 양식을 섭취할 때는 위대한 작가들과 철학자들의 작품에 대한 공부도 해야 한다. 오랜 역사를 통해 뛰어난 사상가들의 검증을 거쳐온 위대한 사상들에 대한 묵상은 자신의 감정들과 믿음들에 대한 직관력을 길러주어 보다 사려 깊고 성취도 높은 존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또한 공부와 자기 반성에 기반을 둔 신념만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지적 안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받은 축복에 대해 늘 감사하라. 기도는 신앙의 적극적인 표현이며 지혜로 통하는 파이프 역할을 한다. 기도의 힘은 고난이 닥쳤을 때 당신을 지탱해주며 성공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도와준다. 이때 물질적인 소유물을 더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 그보다는 이미 갖고 있는 소유물들을 더 감사히 여기고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 누구나 생명 유지를 위해 끌어다 쓸 수 있는 전능의 힘이라는 위대한 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게 된다. 생각을 정리하고 목표들을 확인하라. 기도의 힘은 종교의 기원이래 신학자들은 물론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도 계속 토론과 분석의 대상이 되어 왔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도는 신에게 직접 통하는 길이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각을 정리하고 목표들을 확인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당신에게 기도가 어떤 의미이든 간에
그것은 물질의 영역 밖에 존재하는 정체 모를 힘의 근원에의 접속이다. 그러므로 단 하루라도 당신이 누린 은총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빠뜨리지 말라. 그리고 날마다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남을 돕는 일에 시간과 힘을 할애하라. 또한 명심할 것은 세상에는 유일한 문제도 새로운 문제도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라도 조언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위대한 힘이 늘 당신과 함께한다. 따라서 그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항상 긍정적으로 기도하라.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로젠설 교수가 한 가지 흥미로운 실험을 실시했다. 그는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사실은 무작위로 뽑은 몇몇 학생들을 지적인 꽃을 피울 아이들이라고 말했다. 그 결과 그 해에 그 학생들 가운데 47%가 IQ가 무려 20이나 높아졌다. 로젠설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자기 달성적인 예언이라고 불렀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긍정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 만들어졌다. 따라서 항상 긍정적으로 기도하라. 예를 들어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거든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용기를 내도록 도와달라는 긍정적인 기도를 하라. 매일 몇 분씩이라도 감사의 시간을 가져라. 자신이 이미 받은 축복들에 대해 감사하는 기술은 가장 심오한 숭배의 형태이며 비할 데 없는 기도의 보석이다. 따라서 매일 몇 분씩이라도 감사의 시간을 가져라. 이때 더 많은 축복을 청하지 말고 이미 받은 축복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청하라. 또 더 큰 이해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더 많이 차지하여 그들을 위해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영적 힘을 받아 삶을 유익하게 하라. 우주의 5가지 실체는 시간, 공간, 물질, 힘, 그리고 이것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무한 지성이다. 장로교 목사이며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 회복 칼럼니스트인 베르나트 프라우만은 우주의 질서야말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믿었다. 그의 믿음처럼 우주는 되는 대로 만들어졌기에는 너무도 정교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믿음에 따라 우주의 장려함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무한지성의 오묘함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영적 힘을 받아 우리의 삶에 유익하게 쓸 수는 있다. 오늘의 꿈이 내일의 현실이 된다. 어느 SF 작가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매우 흥미로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훌륭한 SF 작가는 30년 내에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상상해낸다고 믿어져 왔는데 요즘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 가장 상상력이 뛰어난 작가들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어쨌든 당신이 속한 분야의 미래의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할 때는 SF 같은 뜬구름 잡는 생각들도 해보라. 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현재 발전을 억제하고 있는 요소들이 제거된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내 사업이나 고객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향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한 내 분야에서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에 내일의 혁신이 들어있다. 긍정적인 정신 자세란 상황에 적합한 태도이다. 행운이나 악운 같은 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 만사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듯 인생에는 절대적인 것이 거의 없다. 즉, 자신이 취하는 모든 행동이 상황에 따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좋거나 나쁘거나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완벽하게 적절한 행동이 다른 때나 장소에서는 완전히 부적절한 것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이 행운아인지 아니면 그 반대인지는 상황 그 자체보다는 상황에 대한 자기 자신의 반응에 훨씬 크게 의존한다. W. 클레멘트 스톤은 긍정적인 정신 자세란 상황에 적합한 태도이다 라는 말을 자주 했다. 그의 말처럼 긍정적인 정신 자세는 긍정적인 행동 속에 나타나는 열이 있는 자세로 항상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신 자세는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다시 말해 긍정적인 성취의 기상으로 행동한다면 설령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행운이 찾아올 것이다. 긍정적인 행동은 결국은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신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동적인 신념은 존재할 수 없다. 신념의 첫 번째 요건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이다. 말로만은 부족하다. 또한 자신과 인간과 기회와 하나님에 대한 신념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행동화된 신념은 성공의 본질적인 요소이다. 다시 말해 자신에 대한 신념이 없다면 아무 일도 시도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인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데 꼭 필요한 신뢰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준다.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라. 로마의 철학자 플리니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가 이런 말을 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인류는 끊임없는 변화에 저항하면서 그것을 분석하고 통제하려고 애써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다. 따라서 오늘날의 발빠른 첨단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태도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즉, 변화를 뜨겁게 환영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엘빈 토플러가 자신의 베스트셀러 미래의 충격에서 썼듯이 정보화 시대에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에 저항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고대하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그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라. 몹시 두려워하던 일들이 지난 후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아닌 경우가 많다. 너무도 엄청나게 보이는 걱정거리들도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고 우리는 보다 생산적인 일들로 계속 나아간다. 또한 우리는 끔찍한 압박감 속에서 느꼈던 공포가 실은 매우 부풀려진 것이었음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흔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 자신과 인생에 대한 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얻게 된다는 점도 깨닫는다. 성숙의 과정 가운데 하나는 거의 모든 나쁜 일들은 처음에 가장 나쁘게 보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철저히 분석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면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 따라서 당신이 안고 있는 걱정거리가 자신의 불안정함과 무력감 탓이라면 기술을 연마하고 성취도를 높여 새롭게 자신감을 길러야 한다.